애슐리 퀸스. 애슐리 퀸스 있는데 애슐리 프린스는 없어. 애슐리 킹스도 없어. 애슐리 킹스는 어딨어? 애슐리에 다양한 게 많이 나와서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일단 이걸로 그걸 방지해야 돼.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서 연어. 어느 뷔페를 가도 만나볼 수 있는 흔한 훈제 연어 맛입니다. 여기 야구부 애기들 경기해가지고 묵은지 스시. 궁금해서 연어부터 새우초밥 그리고 롤류까지 많은 종류를 먹어보았는데요. 스시 코너 중에서는 이날 후토마키가 가장 맛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이는 빼야 돼. 이태리식 배추머식인데 전통이 깊은 애슐리식 배추구이죠. 알배추구이에서 낫장으로 바뀐 듯합니다. 그릴드 채소볶음인데 피망이랑 양파만 있더라고. 맛도 역시 피망이랑 양파를 볶은 맛인데요. 양파는 조금 매웠습니다. 사실 생선을 내가 식단 할 때 먹던 tilapia 대구 생선인데 오 마이 갓. 그리고 바베큐. 숟가락으로 발라질 만큼 잘 조리되어 있는데 강한 소스로 고기 맛은 잘 안 납니다. 내가 먹고 싶다가 노래 불렀던 고마 껍질 먹는 거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접시들은 밥류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인은 밥이 들어가야 하죠. 한식 코너에 있던 버섯 계란찜입니다.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근데 간이 강하지 않아서 먹기에는 수월했습니다. 닭 무침. 버섯 내산시. 한식 코너에 있는 음식들이 BBQ 코너 음식들보다는 간이 약한 듯 했습니다. 빵 위에다가 얘는 과카몰리, 그리고 얘는 마요 소스에다가 타바스코 이렇게 뿌린 거였어. 타바스코 소스를 활용한 코너인데요. 빵 위에 마요 소스, 핫소스, 고기가 제 원픽입니다. 하얀색 소스가 마요와 갈릭 마요 그 어느 사이의 맛인데 괜찮습니다. 피그 피자. 무화과에 베이컨 크림치즈. 베이컨이랑 무화과 크림치즈. 베이컨에 무화과는 대체 무슨 조합이야? 마르게리타의 갈릭 은 죄악이지만 솔직히 뷔페 피자는 마르게리타가 아니니까 이게 적었으면 그냥 국물. 게살이 올라간 시푸드 피자였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난한 뷔페 피자지만 피그, 시푸드, 마르게리타 순서로 괜찮았습니다. 페투치니 메뉴랑 콩밥 파스타. 사실 발라먹는 게 귀찮아서 새우를 안 먹지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상당히 괜찮은 파스타였습니다. 꾸덕하고 해산물 향도 풍부합니다. 일단은 요거트, 상큼하게 요거트인데 플레인부터. 디저트 코너인데요. 무화과 쇼트케이크가 메인으로 이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디저트들의 메인인 무화과 쇼트케이크는 강추합니다. 달긴 한데 맛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 바치케도 뷔페 특성상 달긴 한데 꾸덕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애플 크럼블. 버터바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버터바가 이런 맛일까 싶네요. 꾸덕하고 달달합니다. 두바이 찹쌀떡과 시폰 케이크들은 나머지 녀석들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쫄깃하다네. 이게 상당히 맛있단 말이지.
수 있는데 혈당 강 스파이크 맞아서 잠아서 못 먹겠어요. 아, 혈당 스파이크 미쳤다 진짜. 윤광아 때려야 되겠다. 세상 글라스. 오클리 아이 재킷 간절하죠? 마무리는 펩시 제로. 밥을 먹고 나서 살이 덜 찌는 방법 뭐가 있죠? 좀 걷는 거예요. 많이 먹고 나서 바로 누우기보다, 바로 앉아서 쉬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살이 덜 찌죠. 혈당이 내려간대. 혈당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먹으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거든 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빵, 디저트 먹으면서도 인바디 점수 100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체지방 10% 정도를 유지하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초대사량과 하루 총 소비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초대사량과 하루 총 소비 에너지를 알면은 곧 내 유지 칼로리를 알 수 있습니다. TDE는 갤럭시나 애플워치처럼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지 칼로리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섭취 칼로리가 이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비워진 만큼 체중이 내려가게 되고 이게 곧 다이어트에 원리죠. 저는 쉽게 보통 제가 100kcal를 적게 섭취한다고 하면은 100g 정도 혹은 100g 이하의 체중이 빠진다고 대충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완벽한 구성의 식단을 먹으면 너무나 좋겠죠. 당연히 체중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체중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쉽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식단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3000칼로리를 먹는다고 쳤을 때 일주일에는 곧 21,000칼로리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이죠. 월화수목금토일 3000칼로리씩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가령 목요일을 회식으로 예를 잡아볼게요. 2000칼로리 정도를 평소보다 더 섭취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목요일에 평소보다 20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더 먹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당연히 체중이 오를 겁니다. 목요일에 먹은 술이나 음식들 때문에 체중이 오른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술은 먼저 제껴두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목요일날 먹은 탄수화물 그리고 평소보다 많이 들어온 염분 때문에 수분이 차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날 먹은 음식들이 바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2000칼로리를 예로 잡았지만 2000칼로리를 덜 먹는 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에도 조금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평소에 먹던 밥과 혹은 고기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서 섭취를 하는 거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힘이 조금 덜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 먹은 음식들이 바로 흡수가 되지 않거니와 전부 다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에너지가 다음날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먹은 다음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힘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식한 다음날에는 보통 이렇게 식단을 구성을 해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만 보통 먹어주고요. 너무 허기지면은 채소 정도는 조금 섞어서 먹어줍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프로틴이나 밥도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면서 운동 전후에 에너지를 보충 혹은 추가해 주려는 식단을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분명히 체중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날 바로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어도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저탄수화물을 구성을 해서 식단을 한 다음 날에는 평소와 비슷한 구성의 식단으로 먹으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평소 체중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날이나 먹고 싶은 날에 막 먹더라도 먹은 후나 혹은 그 다음 날에 관리만 잘 해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단이나 체중 관리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굶으리라 다짐도 하지 마시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만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하신다면
쉽게 체중 관리 혹은 다이어트가 가능할 겁니다. 많이 먹은 다음날에 탄수화물만 평소 먹던 것보다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드셔주시고 단백질만 그만큼 늘려서 드셔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체중 회복도 가능할 겁니다. 어쨌거나 체중 관리나 식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유지가 가능한 게 최고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체중 관리나 식단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